안녕하세요. 주식 영웅입니다. 2019년 4월 26일 금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계좌를 갖고 저희가 이제 하는데 종목을 이게 잡다 보니까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잡아야 되는데도 못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었어요. 종목을 하도 많이 잡아가지고 장이 안 좋으면 예, 원래 장이 안 좋을 때 종목을 잡았다가 그 다음날 반등 때 종목이 이게 매도가 되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이틀 동안 계속 장이 밀렸어요. 우선은 그래서 4월 25일, 26일 이틀간 매매를 했는데 거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예. 제가 8개까지 이게 종목이 늘어나가지고 비중이 어떤 건 2개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지. 비중이 아니고 비중이 10%씩 두 번 넣으면 20%잖아요. 예, 두 번 20% 넣고 막 하다 보니까 비중을 10%로 해도 부족하더라고요. 매매 종목이 나왔는데 잡아야 되는데 못 잡은 경우를 처음 그 100만원 계좌에서는 요번에 처음 한번 당했다고 해야 되나? 예. 처음 겪었다고 해야 되나? 예.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사료, 현대사료에서 손해를 좀 많이 봤죠. 예, 현대사료. 그러니까는 5.05% 마이너스였고 17,000원 정도의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음, 우선은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사료는 이날이 언제지? 예, 화요일날 23일날 이게 긴유목이 발생됐고요. 이게 우성사료, 한일사료 뭐 해갖고 세 개의 그 군으로 이루어졌던 그 종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 매매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테마로 움직이는 그 만약에 종목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기준봉이 발생이 되고 나서 이제 이제 뉴스를 보고 이제 확인하면 이게 이 기준봉에 나온 종목들이 무슨 이유로 해서 오르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특징을 치면 그죠? 다 정리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시가가 플러스로 되는 종목에 한해서만 매매를 하자. 그래야지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현대사료처럼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종목은 이제 암 잡는 걸로 이제 할게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요날 움직였던 게 우성사료, 그죠? 현대사료, 한일사료가 이렇게 움직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사료에서 제일 많이 손해를 봤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현대사료를 이제 매매를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뭐 전체적인 이거는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제 기준봉이 발생되고 났을 때부터 이제 그 말씀을 드리자면 요게 이제 기준봉이에요. 요게 기준봉. 예. 그래서 사선을 긋고 이렇게 사선을 그어야죠. 이렇게 긋고 예. 기준봉이 발생됐고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셋째 날이죠. 예. 첫째 날 때는 100%. 그 이후부터는 이제 50%씩 이제 누차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요 두 라인이 이제 금액 매수 자리고요. 그죠? 그렇게 진행을 하자 했는데 첫날 바로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비중이 20%가 첫날부터 비중 20%딱 이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때부터는 이제 그 매도를 폭만큼 매도를 치려고 기다렸는데 보시면 대충 그릴게요. 이튿날부터는 아예 그 폭만큼 나오면 매도를 치려고 했죠. 예. 25일날 25일날 여기네 여기. 여기서 매도가 된 거죠. 여기서. 그랬는데 이제 이게 평균가가 한 요 정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5% 정도? 예. 5% 여기는 4%인데 실질적인 건 한 5% 되는데 그거 됐네요. 그래서 이건 25일 날 이렇게 매도가 된 그런 거예요. 좀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매매를 안 했으면 어떻게 보면 괜찮았는데
아무런 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진행을 했던 거라서, 예, 그 들어가신 분들도 이제 손해를 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걸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냐. 어차피 여러분들도 이제 저랑 같이 매매를 할 텐데, 제가 손해를 떼면 이거 뭐 저만 손해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은 마음이 같이 손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테마라고 해서 제가 뭐 테마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자라고 제가 아예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조금 더 어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더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럴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어떻게 경험이 없으니까 사선 갖고도 그렇고, 예, 예. 어떤 걸 더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경험을 저도 해보니까 이거는 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하나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또 운이 좋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뭐 그 테마군이 뭐 여러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매매를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이 다 좋은 종목 같으면 다 수익이 나요. 예. 근데 이게 안 좋은 애들이다 보니까 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이렇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복걸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가 이제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는 테마는 무조건, 만약에 테마 군이 발생됐다, 뭐 두 개라도 발생됐다 하면 플러스 될 때에 좀 들어가서 뭐 진행을 하든가, 이게 진행하는 걸로 아예 뭐 이거를 아직 그 적어놓지 않았는데, 이걸 뭐 기준을 좀 추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또 이것도 고민이 되는 게,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그러니까 B보다 A가 더 좋았어요. 근데 저 같으면 그냥 뭐 마이너스든 뭐든 A를 그냥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플러스 시가가 플러스 때 하는 걸로 하는 게 그죠? 맞을 거는 같아요. 그죠? 예. 그래야지. 차라리 안 잡으면 손해는 안 보잖아요. 그죠? 잡아가지고 모든 게 이제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잡아갖고 밀리니까 또 문제가 되고, 또 문제가 되고, 또 수익도 잡아야지 수익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손해를 보는 건데, 뭐 안 잡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내 돈은 그러니까 잃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예. 올라가봤 이게 뭐 마이너스 딱 쳤는데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이제 앞으로는 해서 기준을 다시 한번 이제 좀 진행을 할게요. 세워서. 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뭐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 알겠죠. 예. 그랬을 때 이제 현대사료가, 현대사료가, 좀 마이너스를 좀 많이 먹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일사료, 예. 한일사료도 마이너스 3.52% 마이너스 먹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6,000원 정도 손해 본 게, 얘는 50% 그러니까 비중이 50%를 넣기 때문에 이거 다 해서 이게 100%잖아요. 예. 아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건 비중이 다 해갖고 10%예요, 10%. 그죠? 근데 아까 현대는 비중이 20%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손해가 더 컸죠. 그나마 현대는 더 밀렸으니까 더 안 좋았고요, 상황이. 그랬을 때 이제 한일 사료를 이제 보시면, 이제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자면, 예. 이렇게 됐죠, 한일 사료도. 예. 한일 사료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기준봉인데 사선을 끌게요. 이렇게 됐겠죠, 사선 걷으면. 예. 그러니까 첫날은, 이거 보시면, 크게 좀 보일까요? 예. 요게 기준일, 하루 이틀 이제 3일인데, 예. 첫날에는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100% 매수를 했죠.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이게 두 선이거든요. 이게 두 선의 이게 타점인데, 그죠? 매수해서 매도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또 잡았죠. 50% 여기서는. 처음에만 100%지, 두 번째부터는 무조건 50% 하기로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50% 잡았는데 밀렸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잡았어요. 밀려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50% 잡은 상태에서 이제 여기 첫날은 놔뒀는데 둘째 날부터 어떻게 됐냐면 밀리니까, 여기서부터 폭대로 이제 매도를 쳐야 되니까, 폭이 이 정도겠죠. 예. 이 정도 되겠다, 그죠? 요때 매도를 쳤죠. 요때 요날 여기서 한번 매도를 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25일 날 매도가 됐는데, 그랬을 때 중간 값이 한 요정도 되니까, 예. 요정도 됐겠죠. 이거는 한 2점 몇 프로 나오네요, 그죠? 예. 요 정도 매도를 쳐서, 그 손절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됐고요. 또 우송사료가 있잖아요, 그죠? 우송사료. 그나마 이제 좀 강했던 애기 때문에, 예, 그래도 약간 수익으로 전환하고서 이제, 했네요, 그죠? 이거 차트를 보시면, 우송사료. 예, 우송사료, 요날 이제 균형이 발생됐는데, 뭐 또 어차피 이것도 이제, 요 15분봉, 분봉을 보자면, 이래 됐죠? 이거 똑같겠죠? 사선 긋고, 이래 됐죠? 그래서 보면, 음, 기준봉 발생됐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인데, 첫째 날에 이제 요 두 선 갖고 매매를 하니까, 1차 매수를 했고, 매도폭까지 안 올라왔죠? 예. 그래서 둘째 날은 여기서 기다렸는데, 안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폭만큼 매도를 쳐야 되니까, 예.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매도가 된 거죠. 예. 그래서 한 뭐 1점 몇 프로 수익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기존대로 매도를 쳤는데 이게 뭐 그렇다고 여기서 기다렸으면 아마 또 내려왔겠죠. 예. 사항이 어떤 사항이었냐면 이랬죠. 사항 자체가. 그러니까 보면 사선을 이렇게 긋고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죠. 사선을 딱 긋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여기서 1차 매수를 했고 여기서 여기까지 안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점이 어차피 어떤 종목이든 저점이 그려져요. 저점이 웬만해서는 이렇게 여기처럼 저점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겁을 낼 필요는 없고 저점 형성이 되냐 안 되냐를 좀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아우 어디까지 막 겁이 나고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보다는 그런 생각하기 전에 이것보다는 얘가 어디가 저점이 형성이 될까 이걸 보셔야죠. 그래야지 조금 이제 차분해져요 마음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원짜리 계좌 같은 경우는 막 잡아놨던 게 다 마이너스였고 막 정신이 없었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었으니까 그럼 저는 이제 만약 예를 들면 이게 와 막 큰일 났다 와 이게 아니었고 얘가 저점이 언제쯤 되면 저점을 얘가 찍을까 이런 고민을 했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이거는 분봉이잖아요. 그럼 일본 같은 경우를 볼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저점을 만약에 이게 일봉을 보잖아요. 일봉을 이날일 거예요. 이날 그죠? 이날 일봉이에요. 그래서 사선을 딱 긋고 저희가 매매를 하잖아요. 그죠? 인시선이지만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수평선 갖고 저점 확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맨 처음 이 정도 떨어졌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졌겠고 뭐 이렇게 떨어졌겠고 그죠? 그래서 얘가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움직여서 안 떨어지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요걸로 봤을 때 이걸로 봤을 때 처음에 크게 봐야 되나? 예. 처음에 저점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전저점보다 떨어졌으니까 선을 긋는 거죠. 이렇게 거서 이제 매도폭을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매도폭을. 그러면 이 매도폭을 어떻게 봐야 되냐? 저처럼 예를 들면 이렇게 이걸 긋고 그게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매도폭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구하는 걸 혹시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시가가 3380이고 3380 종가가 4195 3380 4195 그러면 4195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첫 번째가 41950 그죠? 두 번째가 91.25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산을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산기 나오네. 예. 지금 제가 계산했던 거예요. 다른 거를 장중에 있었던 거. 근데 뭐 뭔지 모르겠는데 저게.
4195 빼기 3991.25를 하시면, 그러니까 요거에서 요걸 빼면 요 폭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203.75잖아요. 그러면 203.75예요. 203.75예요. 그죠? 5면 여기 이렇게 딱 누는 거예요. 값을 203.75 이렇게 누시면 돼요. 누시고 이거를, 예, 저장을 요 1을 딱 누르면 이게 추세선이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봉에서는 1을 누르고 분봉에서는 분을 누르면 이 추세선이 저장되듯이 이 숫자도 저장이 돼요. 그러면 203.75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게 203.75니까 이게 저점이 얼마지? 저점이 294 3,940원. 예. 그러면 이거 플러스 203.75 플러스 3940은 4143.75잖아요. 그러면 뒤에 거 빼고 한 4140원에 거는 거죠. 예, 매도가는 4140원. 4140원에다 걸어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딱 보면 또 얘가 저점이 또 깨졌네. 예. 요 저점을 깼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야? 저점이 3875. 저점만 쫓아가는 거예요. 저점만 3875. 그러면 아까, 응? 아까 얼마였지? 계산기를 다시 한번 뭐 찍으면 되니까. 203.75 그죠? 203.75 203.7 적어놔야 되겠다. 203.75. 이 상태에서 저점이 떨어지니까 또 여기다 또 넣는 거죠. 3875 플러스 그죠? 203.75를 딱 치면 뭐 4078.75가 뜰 거예요. 그럼 뒤에 걸 다 빼요. 그러면 뭐 5원으로 놓든 0원으로 놓든 이거는 이제 마음인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4075로 이제 빼는 거예요. 4075.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매도를 이제 걸어 놓으시고 또 이제 가는 거죠. 저점을 안 깨네?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안 깨나? 뭐 이렇게. 네, 매도 됐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쫓아가서,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매도가도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막 떨어지면 막 겁이 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떨어질 때 그냥 다 매도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면 겁이 나니까 사람이 또 갑자기 또 기준이고 뭐고 다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차분하게 생각을 하세요. 떨어지면 반등은 있으니까. 얘가 계속 떨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성 사료는 이제 이렇게 됐어요. 신라 SG, 신라 SG 했네요. 이거는 이제 익절했네, 익절. 이것도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수리를 나왔기 때문에 종목 설명 자체가 아예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보시면, 예,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보라는 게 뭐였냐면 120선을 이제 보라고 했잖아요. 예, 내려가고 있고, 그죠? 이거를 봤을 때 이 저점을 계속 깨고 있죠. 예, 저점을 깨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깼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깼다가, 그죠? 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락 중에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하락이에요. 그죠? 하락인데 이제 이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게 턴이 이루어진 거죠. 여기도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턴이 됐잖아요. 조금씩.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 턴의 주된 힘은 거래량과 거래대금 그리고 기준봉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예, 이 상황이 지금 이런 어떤 턴의 자리에 있을 때 발생됐던 거네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보면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 발생이 됐고요. 그죠? 출발점이 발생된 상태였어요. 그죠? 신라 SG. 그죠? 그런 이제 상황에서 그러니까 위치라든가 어떠한 건 나쁜 게 없죠. 네, 괜찮은 그러한 위치였죠.
종목 자체가. 예. 그,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하다 보면 이렇게 오늘 만약에 요번처럼 손해를 좀 봤어. 손해를 좀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손해를 봐서 이제 수익이 막 나다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내가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막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본인이 하던 게 좀 갑자기 손해를 본다고 그래서 막 되게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거든요. 제가 예전에 많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게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해 주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없을 때 혼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검증이에요, 검증. 예. 예, 검증을 더 해야 돼요. 그거 해봐야 돼요. 진짜 맞느냐, 내가 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진짜 맞느냐. 계속 검증을 더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마음에 어떠한, 그러니까 내가 이게 검증이 만약에 제대로 이게 하고 있는 게 맞다면 검증이 맞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좀 되면 편하고, 아, 맞구나. 지금 변수 중에 좀 안 좋은 변수가 좀 껴갖고 내가 수익이 안 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안 되면 검증을 좀 더 해보는 편이에요. 아, 이게 왜 이러지 요새. 그러다 보면 어떤 트렌드가 또 있고요. 얘도 트렌드라는 게 좀 있더라고요. 이게 종목, 그러니까 어떠한 이런 타점에도 흐름이 있는 게, 얻을 때는 이 기준봉 자체 매매로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준봉에서 매매를 할 때가, 그러니까 매매도 하고, 5일선 위에서 매매를 하고, 5일선 밑에서 매매를 하는데, 어떨 때는 기준봉부터 그게 잘 맞아 떨어져요. 어떨 때는. 근데 이게 종목마다 거좀 다 맞게 떨어지는 거, 맞게 떨어지는 그 경우가 되게 많고요. 또, 요 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달 2월하고 3월은요, 한 3월 됐겠다. 그래서 3월. 3월은 기준봉 매매가 잘 안 맞아 떨어졌어요. 기준봉 매매를 하면 좀 밀렸다가 올라가든가, 예, 좀 애매했고요. 대신 이제 5일선 위에 매매가 좀 많이 맞아 떨어졌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여기서 밀려서 여기서 많이 반등되는 그런 때가 또 많고요. 예, 그런 걸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만 떨어졌다고 밀렸다고 해서 아, 큰일 났다. 아, 이거 내가 맞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기준봉이 발생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처음에 첫째 날만 되면 밀려. 그러면 예, 밀리는 경우가 또 많을 때가 또 있어요. 이게 하다 보면 이제 느끼는 건, 그러니까 저는 이걸 오래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걸 아는데, 이상하게 원래 첫날이 제일 좋거든요. 기준봉 다음날이 제일 좋아요. 반등이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보면 첫날, 이게 지금 같은 경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게 첫날 때 밀리는 경우가 좀 많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매매를 하냐? 둘째 날부터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또. 50% 갖고 비중.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뭐 내가 하는 게 잘못됐다. 뭐 예를 들면 본인이 하는 게 어떤 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러면 하다 보면, 검증을 하다 보면 이상하다. 야, 이때는 요 5일선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보단 여기가 더 반등이 잘 나오네. 아니면 뭐 첫째 날보다 둘째 날이 더 반등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어떤 검증이 보이실 거고요. 한번 예, 또 정비를 또 하시면 돼요. 이게 밀린다 해서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이런 마음을 좀 갖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 이제 설명을 이어하자면, 예, 신라 SG 같은 경우는 이날 예, 수요일 날 이제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분봉으로 좀 보자면 이런 거죠. 사선은 긋는데, 이건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제 타점이 아니라는 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사선을 긋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 두 차점 갖고 이제 매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1차 매수가 됐고, 바로 2차 매수가 그날 됐네, 그죠? 그러고 나서 바로 여기서 매도가 된 그러한, 그게 맞나요? 잠시만요. 내가 잘 돼도 예, 좀 그렇게 된. 어쨌든 네, 당일 다 매도가 했으니까, 예, 매도가 했으니까. 아,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매매하는 게 있고 4등분선 갖고 매매하는 게 있어가지고, 예, 좀 헷갈려가지고. 예, 맞겠죠? 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맞을 거예요. 한번 보면, 예, 차트, 요걸 보면, 이제, 보면, 이걸 보면 알겠죠. 그게 됐는가. 매수가, 매수가 1차 매수만 됐나? 이게? 잠깐만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이거 참. 버벅거리네, 버벅거려. 보면, 매입가가 2,645원이잖아요. 플러스 30개를 했으니까. 예, 플러스 하면 안 되지. 곱하기를 해야지. 그죠? 곱하기 30분. 아, 이거 매수가 한 번만 한 거네?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만. 왜 이러지? 이 종가가, 이거 맞나? 종가가. 이게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날. 이게 그렇구나. 이게 25일 날, 25일이잖아요. 이게, 아이고, 25일 날, 그니까, 비중을 10%씩을 해도, 어, 그니까는, 그러니까 자본금이 없었어요. 예, 없었어. 다 매수가 돼가지고. 맞아, 맞아. 그렇구나. 헷갈리네. 예, 다 매수가 돼갖고 자본금이 없었어요. 그때 당 8개인가를 제가 갖고 있었어요. 예, 하다 보니 매수를 계속, 떨어지니까 매수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개인가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6개, 7개인가 8개를 갖고 있었는데, 예, 매수가 안 됐을 것 같아. 맞아. 매수를 못한 것 같아요. 이것도 25일 날 그 종목이 3개가 있었거든요. 25일 날 종목이, 보시면, 보이나? 25, 아니지. 25일이 아니고 며칠이죠? 24일 날, 그죠? 아닌데. 수요일이 24일인가요? 24, 오늘 26일이구나. 네, 24일 날, 그죠? 24일 날 종목이, 예, 맞아. 국일제지, 신라 SG하고 TK 케미칼이 있었는데, 없었어요, 이게.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없어가지고, 신라 SG가 좋게 보여서 저는 신라 SG를 갖고만 했어요. 예, 매매를. 그러다 보니까 1차 매수밖에 못했고 2차 매수는 못했어요. 1차 매수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받는 폭에서 매도를 했는데 예, 맞아요. 예. 예, 0.2 거좀 뭐 본절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진행했던 거고요. 신라 SG. 어, 체리브로. 이 체리브로가 문제예요. 체리브로가 참 짜증이 났던 게 이걸 보시면 이제 차트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너스 2.21%가 나올 일이 없는 거였거든요. 이게 가뜩이나 마이너스가 많은데 이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차트를 보시면 이제 여기 사선을 긋고 요 날이 기준봉이거든요. 기준일이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준일이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죠? 매수가가 이제 여기겠죠. 여기하고 여기 두 개를 갖고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였는데 보시면은 1차 매수를 했고 요날 예, 첫째 날 100%를 했겠죠. 100%. 그 다음에 여기도 2차 매수가 들어갔죠. 요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폭만큼 이제 매도를 치려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거 좀 여기서 매도가 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기 보면 네. 덜 됐어요. 매도가.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됐던 1차 매수는 다 됐고 매도는 다 됐는데 2차 매수가가 매도가 안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한 40개 정도 40개 정도 40주죠. 예. 그 정도가 매도가 다 안 됐어요 이날. 예.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매도 폭을 한번 볼까요? 이게 시가가 3080, 종가가 3750, 3080, 3750, 3750, 3080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까 하던 거를 이제 여기다가 계산을 하자면 얼마냐면 3750 빼기 3582.5 그러니까 167.5예요. 167.5 이게 이제 폭이거든요. 매도 폭. 그죠? 그러면 이제 오늘도 제가 좀 짜증이 좀 많이 났는데 이게 저가가 3일 때부터 무조건 폭에서 매도를 하는 건데 저가가 이게 요 앞에 저가보다 떨어졌단 말이죠. 요 날.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냐 하면
요걸로 보자면 저가가 3295, 3295. 예, 3295예요. 3295면 167.5 플러스 3295. 329 맞죠? 예, 3295는 346 3462.5잖아요. 그러면 뒤에 거 빼서 3260, 3460, 3460을 이제 매도가가 발생이 될 거예요. 346, 아이고. 딱 보면 고가가 3455에서 찍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3460을 보고선 이제 3460에다가 이제 매도를 이제 걸어놨는데 여기다가 근데 얘가 요 한옥가 바로 밑에서 이제 5를 찍고 내려갔죠. 가뜩이나 여기서도 매도를 못 해가지고 다 못해서 했는데 또 이게 질질 끌고 갔어요. 이게 또 내려갔고요. 참. 그래서 제가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이거는. 네. 아침에 놓쳐갖고 매도를 분명히 찍을 줄 알았는데 안 찍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질질 끌어 이게 내려갑니다. 예. 그러니까 실전이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돼요. 실전이 들어가 버리면. 예. 타점이 왔어도 매도 타점에 매도를 못하고 또 여기 왔는데 비스무리해서 매도가 됐다가 아니고 저는 여기다 딱 걸었는데 이렇게 돼 버리니까. 예.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실전 매매의 그거죠. 실전 매매. 그러니까 실전 매매만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이렇게 해서 밀렸어요. 예. 그거 또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네요. 월요일 날. 그래서 매도가 덜 됐고요. 이거는 매도가 덜 된 그런 거예요. 아직. 지금도 갖고 있고요. 덜 됐어요. 그죠? 그리고 3일. 3일도 했네요. 그때 3일도 이것도 마이너스 0.3인데 거좀 익절해서 뺐죠. 익절해서. 이것도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3일. 참 많이도 했습니다. 이때 매도를. 4월 22일 날이 이제 월요일 날 잡아가지고 또 이것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선을 긋고 기준봉이고요. 그죠? 1, 2, 3, 4일인데 여기서 매수가 됐죠. 여기서 매수가 돼서 매도를 하고 이건 비중 100%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서도 50%잖아요. 예, 다시 매수를 했는데 떨어져서 50, 50을 넣었죠. 이걸 넣었나? 넣겠죠. 왜냐면 그때는 자금이 없어갖고 25일 때는 좀 못 넣은 것도 있으니까 넣어서 대충 보지만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한 거죠. 이 반대폭에서 이렇게 여기서 매도를 했겠죠. 그래서 0. 중간 정도에서 그렇네 그죠? 한 평균가가 한 요 정도 있었으니까 평균 타점이 근데 예. 뭐 세금 빼고 뭐 해가지고 그렇게 됐나봐요. 마이너스로.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보통 5일 안에는 정리가 돼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있나? 다 됐네요. 한 총 6개 매매를 했어요. 6개 매매. 수익이 지금 그때 요 전에 수요일까지 7%가 넘었는데 4%대로 내려왔어.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수익 내기가 힘듭니다. 이 장 자체가. 이 주식장이 이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남아있는 게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 3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돼 있어요. 3만원 정도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되겠죠. 지금 뭐 그러니까 요게 조그만한 어떠한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였죠. 그죠? 이게 뭐가 제일 타격이 컸냐면 요때 그러니까 지금 25일 날 그러니까 26일 날은 매도를 못 했어요. 오늘은. 매도가 안 됐어요. 매도가 안 됐어. 이게 흘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리브로인가요? 뭐 그것도 매도가까지 안 왔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도 다 내려왔어요. 찍고 뭐 여기 이 정도가 매도가인데 더 위에서 밑에서 찍고 내려갔죠. 다. 예. 그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제 사료주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테마군이 나왔을 때는 그죠? 시가에 뿌렸을 때만 이제 매매를 하자. 예, 이렇게 됐었으면 충분히 이렇게까지는 이제 마이너스가 안 됐겠죠. 그러니까 뭐 어떠한 작은 게 하나하나가 작은 게 하나 플러스 하나 플러스 하나 플러스 하나가 이게 모이다 보면 이제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예, 큰 수익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대신 또 이게 작은 게 하나하나가 이걸 그냥 우리가 놓쳤어. 그러면 이게 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로 직결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업이 되는 거죠. 경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경험. 그죠?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종목 정리를 이제 할게요. 그래서 보면 이제 17일까지는 다 끝났고 18일 날게 정리가 안 된 게 하나가 있어요. 동원 시스템. 동원 시스템을 갖고 또 말씀을 드려야지 뭐. 예. 4월 18일 날 기준봉이 발생됐잖아요. 그죠? 그죠? 예. 조금 더 키워야 되겠다. 요때 이제 사선을 긋자면 네. 보이나? 아니 보이네. 요때 이렇게 잡았겠죠. 이렇게 잡았을 거고 사선을 긋고 보면 그리고 나서 보면 이때가 기준봉이 발생됐고 하루 이틀 3 4 5 이제 6일째예요. 그러니까 얘가 최장기 그건데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뭐였냐면 이런 거죠. 이거를 이제 기준폭만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요날 매수를 했고 요 첫째 날이기 때문에 첫째 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는 저점을 안 깨면 같은 폭이었거든. 매도폭을 갖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걸 이 저점을 깨야지 매도폭이 바뀐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요때부터 이제 매도폭 그리고 이때가 3일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둘째 날까지는 매도폭이 안 나왔어요. 왜냐면 매도는 폭이 아니고 여기였으니까 타점이 여기까지 올라와 준다. 예. 그거였거든요. 예. 근데 여기까지 안 왔어요. 근데 셋째 날부터는 뭐냐면 무조건 이 매도폭에서 매도를 하겠다. 이 매도폭에서 뭐 어떠한 일이 있었든 간에 이 매도폭에서 요 정도의 매도폭에서 매도를 하겠다. 그게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 얘가 예를 들면 한 요 정도 선에서 매도가 돼야 되는데 안 왔어요. 셋째 날도. 넷째 날부터는 이제 이게 어떠한 그거 없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쭉 여기 잠깐 이렇게 올라왔지만 예, 매도폭 한 요 정도 있었겠죠. 예. 그래서 지금의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손절이에요. 손절. 예. 손절이에요. 손절.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100%가 들어갔기 때문에 비중 100% 여기도 비중 100%를 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금액으로 치면 40만 원이고 비중을 따면 여기 20%의 비중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커요. 이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따지면 지금 그죠?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러니까 첫째 날을 개념치 말고 요 저점만 깨지 않으면 둘째 날은 여기서 매도를 치는 거다라고 이제 했냐 하면 너무 우리가 타이트하게 이게 왜냐면 이렇게 변동폭 있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너무 겁을 먹고 첫째 날 저점도 안 깼는데 너무 겁을 먹어버리면 그러니까 어떤 수익 면에서도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그랬던 거고 아마 이때 요 고점 여기가 거점 한옥간가 정도에서 아마 제가 매도를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아쉽게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예. 좀 아쉬운 종목이죠. 동원 시스템은. 그러니까 매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가 안 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수익 구간이, 요날 다 수익 구간이었는데, 저희는 이걸 놓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잦은 수익을,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여기를 너무 작게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어때 극대화도 안 될 뿐더러 예. 그러니까 매매하는데 조금 그러니까 너무 좁아진다는 거죠. 이게 아니 너무 좁아진 안에서 우리가 이게 볼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첫째 날 저점만 안 깬다면 되게 그 차트 흐름은 좋은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준봉 다음 날의 봉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여기로 잡았던 거예요, 매도를. 그래서 이게 보통 뭐가 잘못되면 이걸 어떻게든 간에 극복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여기서 또 그렇다고 이 매도 폭만큼을 또 매도를 쳐야 되냐. 그러니까 어떤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 예. 여러분들도 아마 요걸 매수를 했던 분들은 고민이 될 거예요. 이걸 그냥 이익에서 그냥 던지고 나와야 되나? 뭐 이런 고민. 예.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이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만큼 미뤄왔기 때문에 또 어떤 추가가 기준의 추가를 좀 하나 더 넣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이 봉이 이렇게 떨어져도 이게 그렇게 뭐 이렇게 무서운 봉은 아니거든요. 이게 얼마든지 이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지금 어디까지 들어갔지 이게?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계속 이제 어떻게 됐냐면 계속 저점만 떨어져. 저점 계산은 아까 하듯이 오늘은 저점을 여기다 저점을 두고 박는 폭만큼 이제 매도를 치려고 기다렸던 거죠. 그래도 마이너스였죠. 그래서 좀 월요일 또 봐야 되겠고,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요 구간에 대해서는. 그게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그래요. 진행이. 우선은 진행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기 뭐죠? 동원 시스템은요. 그래서 아직 그 4월 18일자가 아직 정리가 안 됐고, 뭐 요거 외에는, 그래서 이거를 뭐 4월 18일로 단정 짓는 것보다는 이거는 아직 이거는 우선은 4월 18일은 진행이 됐다고 볼게요. 동원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매수 종목이 있으니까 얘는 그냥 계속 분홍을 하고, 날짜로 정리할 때는 우선은 4월 18일 6일 됐으니까 우선은 너무 기간이 좀 길어지니까 우선 됐다고 보고요, 이때까지는. 그리고 4월 19일인 것도 이제 진행이 끝났고, 이제 4월 22일도 이제 갖고 있는 게 없고, 우성 사료 중에 이제 여기 체리 브로도 있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전체적으로 정리는 4월 22일까지 정리가 됐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4월 23일부터 그러니까 체리 브로 하나 남아 있고, 그 다음에 4월 24일은 갖고 있는 게 없고, 그래서 날짜로 할까 이게 구분 종목으로 할까 이게 좀 그러네요.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차트를 좀 한번 볼게요. 4월 24일이죠. 지금 안 된 거 아까 체리브로 지금 갖고 있는 거 얘기 말씀드렸고, 그리고 4월 20일 날도 슈프리마가 또 있네요. 이것도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진행이 이렇게 됐죠. 진행 상태를 보면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동원 시스템, 스프리마, 체리브로 이 세 종목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 기준봉이 발생됐고, 보자면 좀 피곤합니다. 이런 게 발생되면 좀 피곤해요, 솔직히. 근데 그 기준대로 가야 되겠죠. 첫째 날, 둘째 날 1번, 2번에서 해야 되겠죠. 매수를. 이 기준봉 발생됐고 하루 이틀 3일, 지금 4일째예요, 수프리마가. 그랬을 때 보면 여기서 1차 매수를 했는데 없어요, 그죠? 여기가 매도인데 매도 타점까지 안 왔고, 그래서 기다렸고 반등폭만큼 안 내려왔고, 3일째부터는 무조건 반등폭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보면 그죠? 여기서 해야 되는데 아예 오지도 않고 떨어졌고, 또 지금도 좀 오지도 않고 떨어진 상태예요. 예. 수프리마가 잠깐만, 이게 추가 매수를 했는지 모르겠네. 지금 이게 여기서 2차 매수, 1차 매수, 2차 매수가 돼야 되는데 기억이 없네. 이게 제가 이걸 놓쳤나? 이거는 월요일날 다시 한번 매수가 되는지 볼게요. 근데 우선 지금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좀 이렇게
매도 폭이 좀 깊어서 그런가? 예. 어쨌든 하는 걸로 했을 때는 어쨌든 폭만큼은 안 왔으니까 진행은 기준대로 한번 매도는 어, 매도 폭만큼은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지켜는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렇게 지금 빠진 종목들이 동원 시스템, 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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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 시스템, 슈프리마, 체리브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최소 반동폭이거든요. 이 반동폭이.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던 거라서 그랬을 때 이제 우선은 이 됐고 24일 날에는 이제 보면 24일 거부터 이제 보자면 신라 SG만 지금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 예. 24일 걸 보면 9일 제지. 예. 뭐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요날 이제 기준봉이 수요일 날 발생이 돼 가지고 보면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이제 보면 이게 지금 보면 이거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죠? 이걸 따닥딱 해 갖고 상승 중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전반적인 거는 상승 중에 있는데 그죠? 그랬을 때 보면 이게 되겠죠. 요 정도만 볼까요? 예. 이것도 파동을 보자면 이거예요. 앞에 이제 이 정배열에서 파동을 보자 했잖아요. 그럼 제일 깊은 파동이 이거잖아요. 여기서는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요만큼이 제일 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위에 거를 보니까 더 깊은 파동이 나와서 더 내려갔겠죠. 이렇게. 그러면 나는 요거 그죠? 나는 요 두 타점만 보겠다 되니까 올라가네요. 그죠? 올라갔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여기서 됐겠고 그죠? 폭이 안 나왔겠네. 그죠? 이렇게 됐겠죠. 기간이 좀 길어져요. 이걸 만약에 이걸대로 한다면. 그리고 거짓 맞죠? 여기 파장 나오니까 여기서 또 기다리는 거죠. 기간이 이건 기간이 많이 기다렸네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이렇게 그죠? 여기서 이렇게 딱 폭이 나왔네요. 뭐 그리고 이 기장이래. 길이가 이게 길다고 생각 24% 정도 되니까 예를 들면 중간에 하나 더 넣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사선을 또 긋고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매매를 하겠다라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본다면 여기는 좀 약간 공격적인 거고 이렇게 삼선에서 보면 약간 이제 보수적인 거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럴 때는 다시 보자면 1차 매수 됐고 여기서 2차 매수가 여기서 됐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가 됐겠고 여기 다시 여기서 매수하고 이런 데서 매도가 됐겠네. 그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겠네요. 만약에 요 삼선으로 봤으면 큰 폭은 요 정도고 작은 폭은 요 정도로 해서 뭐 근데 우리는 이제 봐봐요. 이제 이 정도 폭인데 우리는 이제 요 사선을 이제 긋잖아요. 여기다가 맞죠? 국길제지. 예. 사선을 긋는데 이 안에 사선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와중에 우리는 또 폭이 또 요만큼으로 변하죠. 예. 요만큼 폭이죠. 그죠? 음. 이렇게 그죠? 폭 자체가 이렇게 커지네요. 그죠? 그 와중에 보면 여기는 이제 매수할 자리가 없어요. 요건 매수할 자리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TK 케미칼 이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지금 저희 방에서도 매매를 했는데 저는 참 죄송스러운 게 이럴 때 보면 죄송스러운 게 이거보다 저는 신라 SG가 더 좋아 보여서 금액이 자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라 SG를 했거든요. TK 케미칼은 안 했고. 예. 그러니까 여기 200을 안 쳐놨네. 잠시만요. 그 자금 좀 남았던 걸로 이걸 한 것 같아요. 제가 TK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저도 같이 손해야지 뭐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이 그거죠. 예. 신라 SG는 1차였어요. 1차. 예.
요거 같은 경우는 1차였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이렇게 1차 조정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보면 다시 크게 보면 그런 거죠. 뭐 여기 정배열이 됐고 그죠? 시작점이 됐고요. 이 출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더 낫겠다 싶어서 이거를 매매를 했던 거예요. 이거를. 그 구글 지즈는 이거는 너무 위에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뭐 우선은 얘가 먼저 오면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했는데, 얘는 너무 위에서 구글 지즈 위에서 오니까 이거 언제 내려올까 싶어서 안 했고, 신라 SG만 갖고 이제 했던 거고. 이제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이제 TK 케미칼은 보면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 발생돼 갖고 한번 여기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나서 다시 여기 또 가는데 아무래도 저는 만약에 여기였으면 자리가 여기였으면 여기서 이걸 했겠죠. 근데 여기 두 번째, 그러니까 요거 한번 하고 한 번 빵인데 얘보단 아까 처음이 그래도 더 안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더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신라 SG를 매매를 했던 거고요. 그랬던 게 있고요. 또 조건도 이게 신라 SG가 더 조건에도 더 들어왔고요. 제 조건에도. 그래서 신라 SG를 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것도 보면, 어디 갔어? 여기 정배열, 그러니까 하락을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박스권이 박스권으로 그려야 되겠다. 그죠? 음. 이 정도 박스권으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다시 끝 이렇게 올리고, 폭은 한 이 정도로 움직였겠다. 그죠? 저점 대비 고점. 저점 대비 고점. 그러니까 이렇게 찍고 올리고, 그죠? 뭐, 이렇게 올리고, 얘도 그렇고, 그죠? 이렇게 올리고, 고점 요 정도 폭, 그죠? 요 정도 폭 갖고 움직였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게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상은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에 내려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저는 아까 그 신라 SG가 얘보다는 또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걔를 그 종목을 매매를 했던 거예요. 근데 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그 종목이 안 좋아 보이는 종목이 더 잘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기준에 어떠한 뭐 제가 기준을 7가지 쓰지만 7가지를 다 맞다라고 해도 뭐 4가지만 되는 애가 더 올라갈 경우도 많고 그런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좀 장이 안 좋고 뭐 예를 들면 그럴 때는 기준을 좀 더 따지든가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을 좀 통해서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준을 3가지 기준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거래량 거래대금 뭐 신고가 200억 이상 그거는 저는 항상 맞춰서 진행을 한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얘도 이렇게 별 어쨌든 저쨌든 얘도 별 그 큰 문제는 없던 그런 모습이죠. 어쨌든 거기에 다 포함이 됐던 종목이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사선을 걷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음, 사선을 걷고 기다렸는데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려고 기다렸겠고, 그죠? 기준이고 1, 2가 있겠고 여기가 100% 이제 100% 구간인데 1차 매수, 2차 매수가 벌써 20% 비중 20%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만큼 떨어져서 벌써 3차 매수가 자리까지 왔죠. 만약에 사선 매매 같으면 벌써 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크게 문제야. 왜 그렇죠? 이게 보면, 저때도 얘기했지만, 벌써 이 기준으로 봤을 때도, 고점 대비 저점을 봤을 때도 중간 밑에서 벌써 중간 밑에 있던 거고, 그죠? 그러니까 아니면 요걸로 봤을 때도,
누차 얘기하지만 이 중간 밑에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종목은 아니다.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반등은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서 찍고 올라가든가 여기서 찍고 올라가야지 맞는 건데 그걸 지금 걔는 이탈해 버렸어요. 그죠? 이 첫째 날부터 완전히 중간 밑으로 지금 예, 떨어졌잖아요. 예. 뉴스를 보든 안 보든 뉴스를 보든 안 보든 얘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기본에서 얘는 이탈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벌써 어떠한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거죠. 중심을 이탈했으니까 중심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리고 벌써 사선을 봤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벌써 그 세 번을 다 찍었어요. 우리는 1, 2차만 매매를 하지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서 시가가 완전히 마이너스로 시작하면 50%를 매도를 치든가 처음에 아예 그냥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날을. 그러니까 26일 날은 어떻게 대응을 하지를 이제 요 날 이제 요 25일 날 이제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짠 상태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날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하고 완전히 엇나갔다 싶으면 뭐 뉴스를 보든 안 보든 얘는 악재가 있는 거다. 얘는 어떤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날은 되게 크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예를 들면 시가가 요 위에서 시작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완전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으니 예. 50% 손절을 때리고 나서 이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거기다 한번 넣어 놓을게요. 추가 기준 뭐죠? 기본 우리가 저기 이제 어떠한 기준 추가에 둘째 날, 그러니까 첫째, 둘째 타점까지 매수를 한 상태에서 셋째 날 시가가 마이너스로 시작할 때는 50% 손절이라는 걸 제가 그러니까 하나 넣어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뭐 얘기가 되겠네요. 여기다가 예. 여기다가 이제 둘째 날 대응에 첫째 날 두 타점 매매 시 매수 금지잖아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넣어갖고 두 타점 매매 후 매수 금지지만 또 그 이제 만약에 여기 이제 시가가 마이너스로 시작했을 땐 뭐 50% 손절 이렇게 하고 그죠? 이런 식의 어떤 멘트를 또 여기다 기준을 좀 더 추가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오늘 봤을 때는 예, 이게 좀 맞네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야지 서로 간에 이제 이게 있을 때는 서로 간에 이제 50% 매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인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아셨죠?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때렸는데 어떡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월요일 날도 이게 완전히 마이너스 시작해버리면 뭐 50%는 던지고선 보시는 게 좀 안 낫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24일 거까지 얘기가 됐네요. 그죠? 그리고 25일 날은 이제 동성제약이 이제 있는데 저는 이게 뭐였냐니까 예, 이게 저기 신용 아닌 건 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증권사는 신용이 아니라서 진행을 안 했지만 그래도 이제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봉이 발생됐고 이게 키우면 아마 신용이 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얘도 봐봐요. 되게 무서우네요. 이렇게 요대로 이제 기준을 잡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조금 기준이 조금 또 바뀌었겠다. 확 밀려버리네. 이렇게 됐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밀렸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요게 세 번째까지 갔네요, 반등이. 이렇게, 그죠? 원래 내가 원하는 그 타점은 여기인데 요거까지 올라온 거죠. 예, 여기서 찍고 여기서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 어떤 손해가 왔겠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 파동의 어떤 매매를 하시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진짜 기준을 잘 세우세요, 기준을. 예, 이게 밀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밀려요, 이렇게. 이게 밀리는 게 많다니까요. 좀 조심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좀 잘 보시고, 네, 진행을 하셔야 돼요. 다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나와요,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잘 되는 거는 뭘 해도 다 올라가요. 근데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기준을 잡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쨌든 이 정도의 폭으로 움직였다고 봐야 돼요. 어쨌든. 그죠? 그래서 이만큼 내려왔네요. 그래서 보면 그죠? 요 정도 여기서 또 봐도 저가 고가 그죠? 예. 여기서도 봐도 저가 고가 또 이것도 됐겠네. 예. 이것도 봤을 때 저가 고가 그죠? 그러니까 누구는 여기서 매도 자리고 누구는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선 얘 같은 경우는 단기 정배열인 거죠. 그죠? 단기 시작점이 나와서 출발점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뭐 기준 세 가지 기준을 봤을 때는 예, 전혀 뭐 나쁜 게 없습니다. 예,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차트겠죠. 그랬을 때 예, 맞죠? 예, 여기 시가가 3%, 3.38, 맞네요. 5% 미만이고 종가가 18% 넘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진행을 어떻게 되셨나 보려면 여기서 사설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네, 우선은 사선은 됐네요. 그죠? 매도가. 1차 매수, 당일 매도가 다 된 그런 거네요. 진행은 그래. 진행했으면 오늘 뭐 익절이 아니죠. 그죠? 이것도 보면 한 요 정도니까 프로테지를 봤을 때 뭐 한 1.1% 정도 먹었겠다. 그죠? 1% 그죠? 그 진행이 된 것 같고. 그랬을 때 이게 25일까지 다 정리가 됐는데 종목을 이제 정리를 이제 마무리 져야 되죠. 어쨌든 그러자면 보자고요. 제가 제 걸로 얘기하자면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세 가지 종목은 플러스 예. 동성제약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매매를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뭐 이거 세 가지 또 아니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세 가지 플러스 이제 월요일 날 종목을 갖고 이게 알파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로 갖고 이제 매매를 해야죠. 월요일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4월 29일 월요일 저녁 때 뵐게요. 예, 오늘 고생하셨고요. 예,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방송 종료할게요.